예,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적 폭행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5년 동안이나 이어진 폭행도 충격적이었지만 쇼트트랙 안에서 그토록 많았던 폭력이 어떻게 덮어졌는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와 얼굴도 마주치기 싫다던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서 효자 종목이라고 불렸던 쇼트트랙의 그늘. 숨죽여 왔던 과거 피해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2006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과거 폭행 피해자였던 변천사 선수를 연결하겠습니다. 1500m 레이스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 심석희 선수가 갑자기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당시엔 스케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심석희는 뒤늦게 진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올림픽 직전 당한 폭행 탓에 뇌진탕 후유증으로 정작 올림픽 무대에선 제대로 얼음을 지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법정에 선 심석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5년째 이어진 충격적인 폭행 피해 사례를 줄줄이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졌고 성인이 돼선 폭행을 당한 뒤에도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받는 탓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희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폭행 가해자가 징역 10월을 받고도 반성 없이 항소하고 또 옥중 편지로 폭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심석희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조 전 코치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또 쇼트트랙 관행처럼 이어진 폭행에 우울증은 물론 불안장애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숱하게 터졌던 폭력. 그동안 빙상계는 금메달만 내세우며 폭력을 묵인하고 또 방조하곤 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 심석희 선수는 고질적인 그리고 계속되는 폭력을 이제는 끊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에 14년 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선수가 또 용기를 내서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2004년 당시의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 구타 파문의 피해자였던 변천사 선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천사 선수는 2004년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의 폭행 사실을 외부로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어제 심석희 선수 뉴스를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사실 평창 올림픽 때부터 이런 좀 뉴스를 많이 봤었고 또 현장에서 석희를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제 뉴스에서 석희가 직접 이제 법원에 가서 의견 진술을 했다는 거를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마치 석희가 죄인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 2004년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14년 동안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묻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04년 당시에 선수들이 빙상연맹에 제출했던 내용을 봤는데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기 일쑤였다. 또 체벌당하던 선수가 쓰러져도 계속 때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14년 전이고요. 심석희 선수가 털어놓은 내용과 또 너무 비슷하기도 해서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네, 사실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심했었거든요. 예. 언론에는 사실 너무 일부분만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정말 무려 1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직도 정말 계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예. 저도 그때 당시에 후배들이 나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용기를 냈던 거였거든요. 예. 네, 근데도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서 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좀 드리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개했던 내용보다 더 심한 폭력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걸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상처가 깊어진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어떠한 도구로도 굉장히 많은 폭행을 당했었고, 예, 도구가 아니더라도 손이라든지 이런 발로 찬다든지 머리를 잡고 저희를 이제 세게 집어 던진다든지, 네, 뭐 그랬었죠. 예. 하기가 좀 어렵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머리를 잡고 집어 던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 사실 그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그 체육계에서 그런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네듣고 해서 알긴 알지만, 네. 그런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의외이긴 합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견디고 참고 참다가 선수촌을 나오게 됐던 거였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왜 나올 전부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런 폭로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004년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뭐 운동선수는 맞으면서 할 수도 있지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더 강했어요. 예,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또 어디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때 선수촌 안에 같이 있었던 코치 선생님들이 이거를 밖에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엔 이제 저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심하게는 너네가 이거를 말하면 너네 앞으로 어디를 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너네 망치게 할 거다. 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꿈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꿈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쉽게 못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참고 참다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는 우린 이제 못하겠다. 정말 선수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그만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그때 같이 훈련했던 국가대표 동료들 중에서도 좀 그때 폭행 피해라든지 정신적 피해가 워낙 커서 그렇게 국가대표 생활을 그때로 끝을 내고 네, 이렇게 그냥 국내에서 좀 이런 선수 생활 좀 하다가 그만둔 선수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고 해도 사실 저만 해도 벌써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이 너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다들 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금메달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선수들의 금메달은 그만큼 값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뒤안길에 있는 이런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상당 부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 다시 나서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저도 14년 전에 그렇게 언론에 나오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문제화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 이후에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런 스포츠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할 때도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석희를 보면서 나도 석희처럼 차라리 조금 더 용기를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석희가 직접 이제 법원에 가서 의견 진술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큰 힘까지는 못 대주겠지만 석희한테도 좀 힘을 주고 싶었고 예. 다시는 정말 우리 이후로 후배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였던 변천사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등만이 대접받는 스포츠의 세계, 그 1등을 위해서 묵인되는 체벌 문화를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면 위로 드러난 체벌은 상상했던 이야기보다 더 듣기에 불편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2등이 용인되지 않는 세상에서 서로를 밟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야 하는 비극의 현장은 드라마도 영화도 아닌 현실 속에서 더 리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2년 전 리우올림픽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4등. 예전에는 안 받았으면 4등했던 거야? 자지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거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초등학생 아이를 때려서라도 등수를 올리고 싶은 부모의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서 바라보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아이를 때리지 않는 대신 4등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돌려줄 수 있을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최상위권 대학에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한 부모의 욕망을 드러낸 이 드라마는 필경, 하늘 위에 지어진 성체의 허망함을 말하게 될 터이지만 실제 입시를 겪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위와 배경만 조금 다를 뿐 모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도 참아내야 했던 그 고통의 결과물 역시 하늘 위에 지어진 허망한 성체임을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는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미 오랫동안 숨겨진 비극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증언을 통해서 들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나 모른 척 덮어두고 있는 그 복잡한 진실들 사이로 저희가 2년 전 전해드린 그 앵커 브리핑의 제목은 4등도 좋다는 위선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